어젯밤에 긴급히 나왔던 뉴스가 하나 더 있어요. 저희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났고 오늘 아침에 다 받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징후다라고 보는 게 바로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 이것도 굉장히 전격적이죠. 임명된 지 사흘 만에 사의를 표명을 했고 이걸 받아들이면은 이재명 정부의 첫 그 인사 실패작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오광수 민정수석 뭐 여러분들 보도 보셨겠지만은 차명부동산 그리고 대출 의혹 두 가지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원래 사실 어젯밤에 이 뉴스가 안 나왔었으면은 오늘 제가 판결문을 뭐를 읽어드리려고 그랬으면은 이 오광수 민정수석 안에 명의신탁 판결문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명의신탁을 했고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했구나. 이거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도 조금 이제 맛배기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가 저는 굉장히 조금 중대한 징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차명부동산 이거 의혹 제기됐을 때 사실 그때는 별로 그냥 뭐 본인이 사과하고 그냥 그대로 버틸 듯이 보였어요. 차명부동산 내용이 뭔지 이제 간단히 보시면은 본인이 아니고 이제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을 자기 그 대학 동기한테 차명으로 이제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그 차명 부동산에 대해서 나중에 소송전까지 갔던 그런 사안입니다. 명의신탁을 하고 나서 나중에 명의신탁이라는 그거잖아요. 내 건데 내 재산인데 이거를 남의 명의로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명의가 중요하니까 이거를 나중에 내 명의로 돌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 건데 저 사람 명의로만 해놓은 거예요. 이거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소송을 냈던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소송 과정에서 이제 별 얘기가 다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 대학 동기라는 사람이 이거 부정축제에서 이 사람이 산 부동산이에요.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판결문을 보니까 이 부동산이 이제 총 뭐 일단 소송이 된 건 이제 2건이었었는데 2007년도에 그 오광수 민정수석 아내 명의로 했다가 이 친구 명의로 갖고 나중에 그거를 2021년도에 돌려달라 명의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낸 그런 사안이었어요. 부동산 자체는 뭐 살 때는 한 1억 초반대였는데 그 화성에 있는 땅하고 이제 주택이고요. 나중에 지금 올라가지고 2021년도에는 한 3억대 정도 갔던 그런 부동산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송이 총 2건이었는데 한 건은 이기고 한 건은 지고 그랬더라고요. 오광수 민정수석 아내가. 그러니까 이긴 건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인정이 된 거고 진 거는 명의신탁 자체가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신탁 혹시라도 이제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법률 상식 차원에서 조금 알려드리면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명의신탁 주장하는 소송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명의신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 명의로 돼 있다가 다른 사람 명의로 가야 되고 또 요구하면 돌려주겠다는 각서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명의신탁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명의신탁 현행법으로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규정도 있어요. 그냥 뭐 과태료 사안이 아니에요. 이 명의신탁 그러니까 남한테 명의를 맡긴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의수탁 그 부탁에 따라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 3년 이하 징역이고요. 과징금도 엄청 셉니다.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사실이 나왔을 때 그러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지? 보니까는 이 명의신탁 자체는 이게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2007년이니까 지났던 것 같더라고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은 안 받았는데 아무튼 이게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좀 살 생각을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갔고 이것만으로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움직이질 않았어요. 본인이 뭐 인정했으니까 됐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더 심각한 게 터졌어요. 사실 바로 이제 이 차명 대출. 차명 대출이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차명 대출이 이 대학교 동창 있잖아요. A씨. 이 대학교 동창이 15억인가를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A씨가 쓴 게 아니고 사실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썼다. 내가 쓴 돈이니까 내가 갚겠다라고 각서까지 썼다는 겁니다.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오광수 수석이 쓴 것도 아니고 이 저축은행의 사주가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BIS 비율,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허위 대출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명의를 대출 명의자는 오광수의 친구 명의로 하고 또 오광수가 각서를 쓰고 야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거는 그냥 깨름한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더 중한 어떻게 보면은 형사처벌 사안인데 이게 이제 보도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조선일보 단독 기사 내용 보시면은 그러니까 명의신탁까지만 해도 조금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 차명대출 나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이제 여권 내부에서도 안 되겠다. 그런 기류가 생기면서 결국은 이제 사의 표명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거기에서부터 어떤 여권의 내부에 균열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보도가 된 게 어디냐면은 주간경향에서 제일 처음 보도가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정부가 출범하고 여권에서 이렇게 여권이나 대통령실에서 주요 인사를 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비위가 어디서 나오냐? 야당 쪽에서 나오죠, 주로. 야당 쪽 그리고 야당 쪽의 제보를 받은 언론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주간경향, 경향신문 쪽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는 놀라웠던 게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인사 검증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청문회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기자들이 자료 안 갖고 있어요. 특히나 본인도 아니고 와이프의 명의신탁 소송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징후라고 보는데 여권 내부의 권력투쟁 징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이 86그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친 이재명계하고의 어떤 서로의 견제 주도권 싸움 그런 게 아닐까. 뭐 물론 이제 86개에서 제보를 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데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핵심 관계자가 아니면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제보거든요. 민정수석 내정자의 아내의 차명 부동산 소송. 와 이거는 정말 찐인 거예요. 정보의 그런 단계로 보면 찐이고 정말 내부자가 아니면은 알 수도 없고 제보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정보예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뭐 거의 그냥 해체 분열 직전이라서 정말 정신줄 놓고 있어서 그런지 이런 정보를 획득할 의지도 능력도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이렇게 나와서 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보도가 나기 전에 대통령실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뒤에 차명대출 같은 경우에는 TV조선이 터뜨리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균열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고 또 사실 중요한 게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출마하는데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또 이건 MBC에서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국정원 취업하려 했는데 떨어졌는데 여기서 부인이 뭐 이제 당시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전화하고 전화 녹취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이것도 저는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인 뭐 어떤 86 인사나 어떤 구민주당의 핵심 인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 출신이고 국정원 공채 출신이고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 이런 사람이 원내대표에 지금 나서는 그런 상황에 대한 견제 그런 것이 상당히 읽혀졌고요. 또 하나 중요한 징후가 있습니다. 바로 저는 어제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김선수 전 대법관이 법률신문에 무려 직접 기고를 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현 대통령실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그러니까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법원 뭐 압박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대법관은 갑자기 13명을 갖다가 14명을 갖다 30명으로 늘리겠다고 그러고 또 헌재에다가 재판 소원할 수 있게 사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낱낱이 비판하는 글을 법률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지금 저기에 대해서 30명 늘리는 데 대해서 이거 문제 있다. 계속 인사청문회만 하다가 날 샌다. 그렇게 비판을 했고 그리고 비법조인 그러니까 김어준 소위 말해서 김어준 대법관 이 부분도 문제 있다. 대법관이라고 한다면 일반 판사보다 더 긴 법조 경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비판을 했고 또 지금 사심죄로 갈 수 있는 헌재 재판소원 거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현행법상으로 문제 있다라고 해서 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좀 재밌게 흘러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선수 전 대법관이 어떤 인사인지 보면은요 단순한 법조인이 아니에요. 민변 회장 출신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언제 있었냐 그 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 민정수석 그 밑에서 법무비 성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문
정말 전통적인 그 민주당의 주류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야심차게 갑자기 들어오려고 하는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이런 사법 제도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 이거는 여권 내부의 균열이자 이런 세력 다툼, 주도권 다툼의 중요한 징후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사진 앞으로 좀 많이 보실 것 같은데 특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그리 급한지 밤 11시에 임명을 했잖아요. 조은석 특검 후보자에 대해서 이 사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에 그 검찰 조사 받았잖아요. 2009년도 4월 달에. 그때 중수부 사무실에서 홍만표 수사기획관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조은석 후보자가 대검 대변인이었거든요. 둘이 웃고 있는 사진. 창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창문에서 창문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사진이 찍혔는데 하필 그날이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조사받던 날이에요. 야, 좀 노무현 전 대통령 특히 지금 좌파 쪽에서 팬이 많잖아요. 아직까지도 팬이 많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조사받던 날, 지금 사진 지금 보여주셨네요. 웃고 있던 지금 오른쪽 기준 사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웃고 있던 모습을 보이는 저 사람이 지금 조은석 특검 후보자입니다. 이 사진 좌파들한테 엄청 돌았어요. 그래서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사람을 우리 노장을 수사하면서 웃고 있던 이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임명한다고? 지금 계룡산도님 말씀대로 이거 세력 싸움질이에요. 그냥 이건 정말 팝콘각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팝콘각일 수 있는데 이러면서 사진 엄청 돌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당황한 것 같아요. 김어준 방송에서 김어준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때 이 사람들이 수사 담당자도 아니었고 그때는 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던 각도가 조사실도 아니었고 이 수사를 두고 웃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 조은석 그런 사람 아니에요라고 김어준이 실드를 쳤다고 합니다. 당황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SNS에 지금 이 사진들이 아주 활발하게 공유가 되고 있는 그런 이 신여권 내부의 분열 양상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